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웨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상 오늘 3단원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선은 제가 미리 풀이들을 필기를 좀 해놨어요. 화면을 좀 뚫어져라 쳐다보시다 보면은 여기 풀이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미리 적어 놓은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필기를 같이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좀 필기가 좀 지저분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필기본도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이것도 PDF 파일로 손글씨 풀이 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번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도 불편함 없도록 계속 개선점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그것도 참고해서 앞으로의 좀 더 수업을 더 나아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1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도 각각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는데, 이것도 PDF 파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단에 영상 상세 설명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는 그걸로 파일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본은 추후에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Q, 자, 요거 사이에 거리는 하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얘 풀이 자체는 어쨌든 PQ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해놓으시고서 X 좌표끼리 서로 뺍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가 되겠고, 자, 그걸 제곱합니다. 더하기 y좌표들끼리도 서로 빼면 되니까 2-1에 제곱하시면 됩니다. 빼는 순서는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2 빼기 1 하셔도 되고요, 1 빼기 2 하셔도 되고, 내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만 해주시게 되면요, 루트 9 더하기 1이 되므로 이 값을 계산하시면 루트 10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2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X좌표끼리 빼시면은 그냥 2니까 2의 제곱, 그리고 y좌표끼리 빼주시면은 a 제곱 하셔가지고, 얘는 루트 4 플러스 a 제곱이 돼서요, 얘가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4 플러스 a 제곱이 13과 똑같은 거니까 결국 a 제곱의 값은 9가 나올 겁니다. a 제곱이 9니까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문제에서 a의 값이 양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a를 양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3이라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정사각형의 길이는 AB가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도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만 내가 알아내면 그 변의 길이를 제곱하시면 그게 넓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전 그래서 AB의 길이를 찾아내서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X좌표끼리 서로 빼면은 5가 돼서 5의 제곱, y좌표끼리 빼면 2니까 2에 제곱하셔서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루트 29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것만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29를 제곱하셔가지고 2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4번 가겠습니다. 4번에 이번에는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와 두 점 AB에 대해서 OA의 길이랑 OB의 길이가 똑같답니다. 그랬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주어진 것만 잘 쓰시면 되겠죠. 우선은 OA의 길이를 찾습니다. OA의 길이는 원점은 0,0이니까 0,0과 5,-5를 생각해서 X좌표 길이 빼면은 그냥 5의 제곱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Y좌표도 그냥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그냥 제곱하시게 되면요, 25 더하기 25니까 루트 5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덩달아서 OB의 길이도 그냥 원점에서니까 그냥 이 길이만 각각을 제곱하셔서 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되겠고요. 이 둘이 서로 지금 똑같답니다. 자, 따라서 루트 50은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니까 양변 제곱해 주시면 결국 a 제곱의 값은 49였다. 여기서도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a의 값은 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다. 선분 길이 AB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L 제곱의 값은 그냥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루트 제거해 주시고서 x좌표 길이 빼서 제곱합니다. 그러면 2t 플러스 1의 제곱 나오겠고요. 더하기 y좌표 길이 빼주시게 되면은 2t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네, 순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요거 정리만 좀 해주시면요, 앞에 건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 되겠고, 뒤에는 4t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9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리해 주시면요, 얘는 8t 제곱 더하기 16t 더하기 10 나오겠습니다. 이 값에 지금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걸 했었었죠. 자, 이건 당연히 이 녀석을 이제 t에 관한 2차 함수로 바라봐서 얘를 함수를 그립니다. 자, 그리는 데 있어서 최소값은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하니까, 아니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찾아요? 내가 이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서 두근에 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8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제가 그거 반띵하라고 했습니다. 자, 반띵하시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x좌표가 된다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실 때 그 값은 계산하시면요, 2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를 가지게 되므로 최소값은 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다음에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학교 도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은 지금 OABC가 있는데 이 사각형 OABC가 마름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름모인데 선생님 마름모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름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조금 필요하다. 제가 이거 일단 먼저 해설을 하고서 추후에 다시 한번 중학도형 사각형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OABC가 어쨌든 마름모를 이룬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OABC는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A랑 C를 이렇게 위치시켜 놓은 이유는 A가 Y좌표가 더 커가지고 그래서 A를 이쪽에 갖다 놨습니다. C가 Y좌표가 5라서 더 작잖아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마름모는 어떻느냐, 바로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OA의 길이랑 OC의 길이가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자, 그건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를 제곱하더라도 둘은 서로 값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OA의 길이를 제곱합시다. OA의 길이는 이거 그냥 0,0이니까 A의 좌표들만 제곱해서 합하겠습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49가 되겠고요. OC의 제곱은 5의 제곱 5의 제곱 합하니까 50이 나오겠죠. 따라서 A제곱의 값은 1이기 때문에 A의 값은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문제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세 양수 ABC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A는 1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를 1로 뒀다 치고서 다시 한번 사다리꼴을 그려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사다리꼴이란다, 마름모를 그리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모양 나오고서 선생님 그 후에는 뭐 해야 되나요?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서로 또 이것도 저기 길이 AB 길이 구하고 BC 길이 구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나올까? 그러면은 그거 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계산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낫습니까, 선생님? 하시면,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마름모는 마주보는 변끼리 서로 평행합니다.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하고요, 여기랑 여기 변의 길이가 서로 평행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면, 지금 여기서 이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 AB의 기울기랑 OC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OC의 기울기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원래 0,0이었었는데 지금 C까지 가려면은 X좌표에서 5칸만큼, Y좌표로 5칸만큼 가야 됩니다. 자, 길이는 안 그래 보이지만 5칸을 올라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5칸을 올라가게 된 거다 보니까 여기 A에서 B까지 갈 때도 5칸을 올라가야지만 B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A의 X좌표에다가, 자, 그러면 이 B라는 녀석은 바로 A의 X좌표 1에다가 더하기 5만큼을 해서 6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C의 좌표도 A의 Y좌표에다가 5만큼 더해서 12가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A, B, C를 다 더했어야 했는데 A의 값이랑 B의 값, C의 값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19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서로 기울기가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됐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평행하다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사각형, 중학도형 사각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제가 개념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색깔이 좀 구리네? 잠깐만요.
잘 보이려나요? 네, 잘 보이겠죠? 자, 사각형의 가계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사각형은 그냥 사각형입니다. 변 4개가 모여있는 사각형을, 도형을 갖다가 그냥 우리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진화를 하면은요, 여기 마주보는 변 한 쌍이 이렇게 평행한 그런 사각형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그럼 한 쌍이 평행해졌어. 자, 그럼 이제 몇 쌍이 평행해지는 거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당연하게도 이제는 2쌍이 평행해지는 사각형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평행사변형인 겁니다. 자, 그러면 2쌍이 평행하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평행사변형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마주보는 2쌍의 요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거든요. 마주보는 변이다 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대변끼리 서로 일단 평행하다라는 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마주보는 변끼리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똑같고요. 여기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습니다. 자, 대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셨을 때 여기 각의 크기가 있죠. 여기 각의 크기,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자, 그 후에 평행사변형에서 어쨌든 마주보는 애들끼리는 서로 길이도 같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서로 길이도 안 같고요, 각도 안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파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웃한 애들끼리 길이가 같아야지, 길이가 중요하지 하고서 길이로 갈라진 애가 한 명 있고요. 또 아니지, 이웃한 애들끼리 각이 서로 똑같아야지,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야지, 네, 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자, 그렇게 좀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웃하는 변끼리 서로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바로 마름모가 된 겁니다. 자, 마름모는 이웃한 애들끼리 변의 길이가 똑같다 보니까 평행사변형의 바로 직계다 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고 그 반면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은 뭐냐면 이웃한 애들끼리 길이는 별로 안 중요하고 각이 똑같아야지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이 각이 똑같아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마주본에 있는 각도 다 똑같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네 각의 크기가 다 똑같아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직사각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자, 그러다 보니까 이웃한 애들끼리 변의 길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마름모도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애들끼리 각의 크기가 똑같지는 않아요. 되셨나요? 그런 점이 있는데, 또 웃긴 거는 이제 마름모는 이웃한 변의 길이는 서로 똑같은데 각의 크기를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대각선을 내가 긋게 되었을 때, 네, 여기 있는 안에 각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 됐을 때 그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이 그려집니다.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직사각형은 뭐냐면 우선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직사각형은 각을 중시하던 애였지만 이렇게 대각선 그리고 나면요, 대각선끼리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길이가 서로 똑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각선끼리 만나가지고는 길이가 서로 다 똑같아요. 그 마름모도 이 얘기 해야지. 이렇게 저기 대각선 긋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서로 반토막 냅니다. 그래서 대각선이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토막이 난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서로 갈라졌단 말이죠. 마름모는 야, 이웃한 애들끼리 변이 똑같아야 돼. 직사각형은 야, 이웃한 애들끼리 각이 똑같아야 돼. 자,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로 짬뽕 시켜놓은 마지막이 바로 정사각형인 겁니다. 정사각형은 이웃한 애들끼리 길이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웃한 애들끼리 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사각형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도형에서 사각형에서 기억하셔야 될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옛날에 그 1단원에서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 써먹었었습니다. 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서 다음 문제 7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는데요. 지금 삼각형 ABC에서 ABC 각의 이등분선이 AC의 중점을 지나갈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그 개념은 뭐냐?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 내가 각의 이등분선을
선을 이렇게 그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각 변의 길이가 A 대 B가 됐을 때,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밑변이 갈라졌을 때 요 A 대 B와 M 대 N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라.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선 내가 굳이 써보자면 여기를 A, 여기를 B, 그리고 여기를 M, 여기를 N이라 둘 수 있는데, 자, M과 N이 서로 지금 1대 1입니다. 그럼 당연히 A와 B도 1대 1일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녀석들이 다 1대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까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B의 길이를 직접 구합니다. AB의 길이는 여기 X좌표 길이 빼서 제곱, 또 Y좌표 길이 빼서 제곱, 그리고 루트 씌워. 그게 BC의 길이랑 똑같은데요. BC의 길이는 뭐 다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그냥 길이가 4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루트 16이었어야 했던 거니까 A 제곱의 값이 7이 나왔어야 했다라는 거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요, 양수 A의 값, 결과적으로 A의 값은 루트 7이 나오게 되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8번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에 지금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서로 같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이 서로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이 둘을 제곱한 녀석들끼리도 길이가 서로 똑같아야 되겠죠. 이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AP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A점이랑 그리고 P점 A, B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X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고 Y좌표 길이 빼서 제곱합니다. BP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좌표 길이, Y좌표 길이 빼서 제곱합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서로 똑같을 테니까 서로 같다 해놓고서 식 세워놓으시고 이건 이렇게 식 전개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A제곱끼리 서로 사라지겠고 B제곱도 서로 사라지면서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식도 다 넘겨가지고 4로도 약분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시게 되면은 2A-B는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A랑 B 문자 두 개이기 때문에 식도 몇 개 필요하다? 네, 2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건 선생님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하면은 항상 점이 어느 함수 위에 있는지를 꼭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P라는 점은 직선 L 위에 있습니다. 그럼 보면 알아요, 선생님? 아니, 보면 알기는 아는데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즉 A, B를 이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A, B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2A 플러스 3B가 나오겠고 그게 12가 된다라는 식까지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얻게 된 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하나랑 2A-B는 3이라는 거 하나. 그러면 2A-B는 3이라는 거랑 같이 연립을 하면 될 테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4B는 9, 즉 B는 4분의 9가 나오게 되겠고요. 계산 마저 하시면은 A의 값은 8분의 2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숫자가 좀 더러워 보여도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게 8A 더하기 4B였기 때문에 요거 간단하게 21 더하기 9가 되면서 요게 30이 나오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서 문제 정답은 30이 된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문제는 한번 읽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들이 넓이 B가 1대 4대 9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 B가 1대 4대 9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각형들이 닮은 B가 길이 B는 루트 B인 1대 2대 3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다시금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OA, A1, A2, A2, A3. 자, 이 녀석들의 길이의 B가 바로 루트 1대 루트 4대 루트 9, 즉 1대 2대 3이 된다라는 거예요. 넓이 B에 루트를 해주면 이제 길이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저는 OA1, A1, A2, A2, A3를 갖다가 1대 2대 3이니까 이 길이를 그냥 K, 2K, 3K로 둘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길이를 K, 2K, 여기는 3K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내가 그러면 A3라는 녀석은 6K,0이 될 텐데, 자, A4 그리고 그 위에 있는 B4의 좌표가 여기도 정사각형인데 30,18이 나왔습니다. 그럼 Y좌표가 18이었으니 X좌표도 가로의 길이도 18이었다라는 거겠고, 자, 그러면 이 A4의 X좌표는 지금 30,0이 나오게 되는데 6K에다가 18을 더했더니 30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즉 내가 식을 세울게. 자, 여기 A4의 좌표는 6K에다가 18을 더하면 된다가 돼서, 자, 그런데 요 값이 30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6K 더하기 18이 30이다
즉 K의 값은 2가 나온다라는 거를 뽑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는 B1, B3의 제곱의 그 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B1, B3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B1의 좌표, B3의 좌표.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저기 선으로 이어가지고 이 선의 길이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B1의 좌표랑 B3의 좌표를 알아내시면 될 겁니다. 자, B1의 좌표부터 생각하시면은 B1은 원래 여기 K, K였었으니까 B1의 좌표는 2,2라고 찾아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B3의 좌표는 여기가 6K, 3K니까 즉 12,6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결국 B1, B3의 제곱의 값은 루트 제거해주고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하시면 되니까 루트 116이 그냥 116이 나오게 되겠다. 정답은 116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닮은비 얘기를 할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자면, 닮은 파트에서 만약에 길이 b가 a 대 b인 두 도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도형은 넓이가 몇 대 몇 차이가 나느냐? 네, 바로 a 제곱 대 b 제곱이 차이가 납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부피도 따지자면 부피는 세제곱 b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a세제곱 대 b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잘 모르셨다면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사실 이 개념은 우리가 저번에 그때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삼각형 있고 여기서 평행하게 긋고 또 여기서 평행하게 긋고 이 삼각형 넓이 더하는 거, 그거 할 때도 제가 길이비 넓이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던 게 그렇게 풀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라. 되셨습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10번입니다. 10번은 여러분들 좀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 너무 어렵게 풀 필요 없다라는 거, 쉽게 푸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니까 잘 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풀이가 절대 야매나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정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고3 제가 이제 해설 강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풀이 씁니다. 영상에 있어요. 그래서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현재 y는 ax제곱이랑 그리고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Q의 중점 M에서 이 중점에서의 그 좌표가 1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길이가 1이니까 그럼 중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를 그냥 알려준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P의 x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Q의 x좌표를 찾아가지고 그 둘의 평균이 1인 거 아닙니까? 중점이.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은 바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걸 이용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알파랑 베타의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는 선생님 어떻게 알아냅니까? 라고 하면 그전에도 강조했던, 지금 P랑 Q라는 점은 두 함수 y는 ax제곱이랑 그리고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라는 이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긴 거예요. 그럼 난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게도 이 둘을 연립하셔서 방정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의 방정식으로. 되셨나요? 그러면 위에서 그냥 아래에 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빼서 소거법으로, 가간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교점이 두 개였으니까 이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 네, 두 개. 실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 실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 실근의 값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난 아까 전에 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방정식에선 두근의 합이잖아요. 그럼 두근의 합 구하는 공식 이용하시면은 그것은 바로 2a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러면 결국 여기서 a의 값이 4분의 1이라는 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a가 4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a에다가 4분의 1 넣으시고서 그러면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건데, 식이 좀 더러워. 그러면 내가 양변에 4를 곱해가지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써놔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일단 여기까지는 됐는데,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건 PQ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PQ의 길이를 구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이제 P의 좌표 찾고 Q의 좌표 찾아가지고 그럼 여긴 알파 콤마 2분의 알파 P라는 점이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 알파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는 또 베타니까 베타 콤마 2분의 1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두고서는 X좌표 길이 빼서 제곱, Y좌표 길이 빼서 제곱 이러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PQ를 한번 갖다 놓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PQ라는 직선은 현재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냅니다.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2칸 가면은 위로는 1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띵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율이 2분의 1, 2대 1을 유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4칸 갔어? 그럼 위로는 2칸 가셔야 됩니다. 절반만. 그게 기울기 2분의 1의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내가 P의 X좌표가 알파인 거 알고 있고요, Q의 X좌표가 베타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X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큼 가게 된 거란 말이죠. 올라가게 된 거란 말이죠. 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난 이걸로 가지고 피타고라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PQ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루트 해놓고서 뭐야 어떻게 놓은 거야? 이렇게 해놨구나. 루트 해놓고 PQ의 길이는 루트 해놓고서 자 X좌표 밑변의 길이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위에는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어쨌든 안에 있는 거씩 정리하시면요, 어쨌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 4분의 1이랑 여기 앞에 1이랑만 더해주셔서 4분의 5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일단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모르는 거는 여기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값인데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값은 내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걸 알고 있고, 베타 더하기 알파는 두 근의 합인데 여기 있는 2잖아요. 마이너스 2를 보면은 두 근의 합이 2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의 제곱 4 더하기 16 돼서 그 값이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20이 나왔으니까 20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루트 25가 되면서 그 값이 결국 5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PQ의 길이는 5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꼭 P의 좌표, Q의 좌표를 꼭 표시한 다음에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3단원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